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자기장, 자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석 주변에만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자기장의 방향을 N극에서 S극의 방향으로 정의했었고, 전류의 방향에 따라 이러한 자기장의 방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로 올려드렸던 실험 영상을 확인하며 전류의 방향이 바뀔 때 나침반을 통해 확인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전류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자기장의 방향을 쉽게 찾는 손의 모양을 알려드렸었는데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오른손을 이용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을 따라 도선을 감싸 쥐었을 때 이때 엄지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 그림의 도선 형태를 솔레노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볼 수 있듯 전류가 흐르는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될 때 이 자기장은 끊어지는 부분이 없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77쪽의 그림 2-12를 함께 보면서 들어보세요.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서 솔레노이드 주변에 끊어지지 않는 자기력선을 그린 것이 왼쪽의 그림입니다. 이러한 자기력선은 솔레노이드 주변에 나침반을 놓고 N극이 향하는 방향대로 연결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솔레노이드 왼편의 나침반을 보면 왼쪽으로 N극이 향하고 있죠. 엄지손가락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림상에서 솔레노이드 위쪽의 나침반은 오른쪽으로 N극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력선 연결을 위해 솔레노이드의 11시 방향의 나침반을 위치해 놓는다면 N극도 11시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이 자기력선을 쭉 따라 솔레노이드의 2시 방향의 나침반을 놓는다면 N극이 2시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솔레노이드 오른편에 위치한 나침반을 따라오면 역시 왼쪽으로 N극이 가리키고 있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던 방향, 즉 N극을 따라서 S극으로 연결이 되는 형태의 자기력선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솔레노이드 주변에 형성된 자기장의 방향을 찾기 위해 나침반을 놓고 N극의 방향들을 연결하였을 때 솔레노이드 왼편에서부터 위로 쭉 연결되어 다시 오른편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자기장을 자기력선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쪽 역시 마찬가지로 나침반을 놓아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왼편에서 나온 자기장이 아래로 쭉 돌아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형태의 자기력선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기에 만약 또 다른 자석을 추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석 자체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과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 자기장에 형성되는 힘인 자기력의 개수가 2가지가 되니까 이 두 힘이 상호작용한 결과 도선 자체가 힘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도선 주위에 자기장만 있을 경우에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 내에서 자기력끼리 평형을 이루고 있어 도선에 힘이 가해지지 않지만 다른 자기력, 즉 자석을 추가로 놓는 경우에는 그 평형이 깨져서 도선에 힘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석을 두어 자기장 환경을 만든 뒤 도선에 전류가 추가로 흐르게 하면 자기장이 더해지면서 자기력의 상호작용으로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말굽자석 사이에 알루미늄 호일을 놓은 회로가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호일은 전류가 통하기 때문에 이 회로에서 도선으로서 작용합니다. 굳이 우리가 아는 저 붉은색 혹은 검은색의 도선이 아닌 알루미늄 호일을 둔 이유는 스위치를 닫으면 알 수 있는데요.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말굽자석이 이미 만들고 있는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호일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이 생기게 되죠. 이 두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의해 힘을 받아 호일이 움직이게 됩니다.
일반 도선이라면 무게가 있어서 이 힘의 작용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호일로 실험을 진행하는 겁니다. 역시 실험 영상은 이 학습터에 추가로 올려드릴 테니 확인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일단 말로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한 실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호일이 이동하는 방향은 곧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역시 오른손을 이용하여 찾을 수 있는데요. 손을 펴서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맞추고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하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됩니다. 이를 이용해 앞선 실험에서 호일이 받는 힘의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석의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4개의 손가락 방향을 잡고 전류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향하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정해지게 되고 이 힘의 방향으로 호일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호일이 움직이는 방향은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겠죠. 만약 자기장의 방향, 즉 자석의 위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류의 방향인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바꾸면 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또 반대로 전류의 방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석의 위치를 바꾸어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어주면 힘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죠. 이 힘의 세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석의 개수를 늘려 자기장의 세기를 키운다면 도선이 받는 힘이 더 커질 거예요. 역시 전지의 개수를 더해서 전압을 높여주면 회로를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지겠죠. 이렇게 전류의 세기를 키울 때에도 호일이 받는 힘의 크기가 커져 호일의 이동 정도가 더 커집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전동기, 모터를 만들게 되는데요. 전류 자기장의 방향으로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연습을 해보신 뒤 다음 시간에는 전동기의 원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잘 복습해 보신 뒤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